말을 너무 못해요 라는 이 글이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. 저는 스피치 강사니까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글쎄요, 왜 나는 말을 너무 못한다고 느꼈을까? 혹은 어머니께서 적으셨을 수도 있겠죠.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못해요. 우선은 말을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, 말을 끝까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시작을 못하거나 말을 끝맺지 못하는 거. 세 가지예요.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말을 아예 안 해. 쟤는 왜 말을 안 하지?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은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의지나 머릿속에 생각이 아예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말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. 두 번째는 말을 시작은 해. 근데 끝맺지를 못해. 아니면 내용이 없어. 이런 경우에 말을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요. 세 번째, 말 시작을 잘 못해.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경우에 또 말을 못한다고 느낄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? 어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말을 잘하려면 먼저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말이 나올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가 힘들겠죠.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?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. 말의 단계에 맞추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먼저 읽기를 해야 돼요. 읽기를 잘할 수 있으면 어때요? 그 다음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. 말을 잘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억양 같은 걸 하잖아요.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제 말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할 수 있으면 읽는 거 잘했고 그 다음에 잘 따라할 수 있었죠.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덮어놓는 거예요. 내용을 내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덮어놓고 다시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. 내용이 너무 길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에요. 한 문장 읽었어요. 제가 말했어요. 똑같이 따라했어요. 덮었어요.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. 똑같은 내용을. 자, 똑같은 내용을 한 문장 정도는 다시 말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있었어요. 읽었죠?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. 정말 좋습니다로 바꿀게요. 너무는 부정적인 표현이니까.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본인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단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보고 읽어서 시각적 단서가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적 단서예요. 제 소리를 듣고 따라했잖아요. 근데 세 번째는 어때요? 스스로 생각해서 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점점 단계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다양한 단서들을 통해서 말하기 실력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. 아, 내가 말을 좀 못한다. 말을 너무 못해요.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, 어느 정도의 길이로 말을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.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걸 말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럼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말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.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, 책이 갑자기 내가 되게 어려운 철학서를 갑자기 읽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오거든요. 왜냐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.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?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 아, 그래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책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중학생 수준, 그 다음에 고등학생 수준, 그 다음에 대학생 수준으로 점점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예요. 갑자기 내가 막 대학교 교수님처럼 막 이야기하고 싶어. 그럼 너무 어렵죠. 내용도 어렵고. 내가 지금 초등학교 수준으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, 혹은 초등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. 유치원 수준으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돼요. 근데 저는 사실 제 말의 목표는 초등학교
대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. 저는 막 대학교 교수님처럼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. 초등학생처럼 말 잘할 수 있으면 돼요.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. 내가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 이해력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는 거, 그게 바로 모든 말의 저는 목표거든요. 그럴 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. 너무 어렵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말하지 않아요.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말 실력인데, 여러분의 말 실력이 막 대학교 교수님처럼 어려운 말들,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겠어가 아니라 초등학생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천천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안 상태에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. 자, 이렇게만 하면 말을 너무 못해요 하지 않을 거예요. 여자 앞에 서면 말을 너무 못해요. 그러면 여자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해 나가 보시면 되고요. 뭐 선생님 앞에 서면 말을 너무 못해요. 그럼 선생님에게는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지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해 보세요. 오늘은요, 여러분 고민이셨던 말을 너무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. 뭐든지 해봐야 돼요. 저는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. 전 100m를 25초에 달리는 수준이거든요. 아마 지금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. 28초 갈지도 모르는데,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는 제가 그래도 오래 달리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라톤을 도전하거든요. 여러분도 너무 못하는 거 알지만 내가 그러면 그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!